역사적인 돌파구인가? 아니면 엄청난 스캔들인가? 빅토르 오르반이 1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을 단 3주 만에 해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의 새로운 지도자 페테르 머저르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사이의 역사적인 합의는 마침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문제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해소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리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유럽연합 가입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미 6월 15일에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유럽 통합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협상 클러스터의 개설은 유럽연합 가입 협상의 공식적인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헝가리에서 어떤 양보를 했는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카르파티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이 복잡한 질문들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헝가리 총리 페테르 머저르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이 메시지는 우크라이나와 헝가리의 관계 맥락을 크게 바꿉니다. 머저르에 따르면 키이우와 부다페스트는 몇 주간의 협상 끝에 헝가리 공동체의 언어, 교육, 문화,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는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카르파티아에서요. 인용입니다. 3주 만에 우리는 빅토르 오르반과 그 팀이 1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해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협상에는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전문가들,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 소수민족의 정치단체 대표들, 그리고 교회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마자르 씨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된 변경 사항을 우크라이나 법률에 반영하기로 동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는 헝가리 공동체가 교육, 문화, 언어 사용, 정치 분야에서 더 넓은 권리를 갖게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인용. 다음은 마자르 씨의 인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의무는 유럽연합을 상대로 이행해야 하는 행동 계획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헝가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 첫 번째 클러스터 개시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이거나 완전히 역사적이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간의 이 합의는 어떤 변화를 담고 있습니까? 나디아르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소수민족 학교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제가 복원을 따옴표로 쓴 이유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헝가리어는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학교 문서와 내부 소통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은 헝가리 상징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행사 때 헝가리 국가를 부를 수 있으며 학교의 국기와 헝가리어 표지판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교육 증명서와 졸업장도 헝가리어로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졸업 및 입학 시험을 헝가리어로 치를 수 있으며 헝가리어와 문화 과목 시험도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소수민족 학교에서 우크라이나어로 가르치는 필수 과목 목록은 학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만 확대될 것입니다. 마데아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학생 수가 적더라도 소수민족 학교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장했습니다. 별도의 합의 사항은 헝가리인의 언어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헝가리 총리에 따르면 헝가리 공동체가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헝가리 국가 상징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헝가리어는 의료 서비스 제공, 스포츠 행사 개최, 학술 회의 및 정치 활동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선거 운동을 헝가리어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와 공식 정보 자료를 헝가리어로 인쇄하는 것입니다. 또한 헝가리 소수민족 대표들은 자유롭게 전통을 보존하고 국가 기념일을 기념하며 헝가리어로 문화 및 종교 행사를 개최하고 자체적인 문화 및 교육기관을 설립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동시에 마자르는 헝가리에서 이러한 모든 양보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신속 가입을 인정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가입에 필요한 33개 협상 분야를 모두 이행할 경우 헝가리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지지할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유럽연합에 우크라이나 가입 첫 협상 클러스터를 조속히 열 것을 촉구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키이우와 부다페스트 간의 양자 분쟁이 유럽 통합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페테르 모저르 정부는 유럽 평화 기금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유럽연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받습니다. 키이우는 해제된 자금 일부를 패트리엇 시스템과 그에 쓰일 미사일 구매에 쓰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계에서 분명히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가입 문제에서 돌파구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아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헝가리가 협상 개시와 관련된 입장을 재고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유럽 통합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협상 클러스터를 여는 것으로 이는 유럽연합 가입 협상의 공식적인 시작을 의미합니다. 해당 결정은 6월 15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정부 간 회의에서 이미 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덧붙이자면 자카르파티아의 헝가리 학교 시스템은 역사적으로 존재해왔고 주목할 점은 한 번도 완전히 폐지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7년에 새로운 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7조에 따르면 소수민족 학교들, 즉 헝가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민족 학교들이 중등 및 고등학년에서 점진적으로 우크라이나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헝가리어로 전적으로 수업하는 것은 초등학교, 즉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보장되었습니다. 5학년부터는 졸업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어로 진행되는 과목의 비율이 70%까지 늘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오르반이 이 주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를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 논란이 된 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에서는 약 70개의 헝가리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공립교육기관이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헝가리어 반이 따로 있는 혼합학교도 수십 곳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것이 헝가리와의 관계에서 역사적인 돌파구인지 아니면 큰 정치적 스캔들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후원의 형태로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어떤 금액이든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안녕히 계세요.